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양문석과 그 다음에 이 박용진을 가지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내분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요, 지금 현재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하고요, 이재명하고 정면 충돌 국면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양문석 그리고 이 박용진, 양문석의 막말, 노무현 비하 발언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불량품이다. 예. 자, 그래서 이 노무현 비하 하니까 당연히 노무현 친노들이 들고 일어날 텐데, 친노들을 대표해서 지금 정세균 전 총리가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정세균 이사장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김부겸 총리도 여기에 이제 합류를 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가 되겠고, 박용진은 이제 어제 심야회의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아웃시키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모양은 너 응모하려면 응모해. 이렇게 문은 열어놨지만, 이거 뻔한 거죠. 응모해가지고 떨어지면 그거 봐. 너는 어차피 떨어지는 건데 왜 들어왔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박용진도 참여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는 전략 경선은 이거는 지극히 합당한 것이고, 너 할 말이 없잖아. 졌으니까. 딱 요 구도로 몰고 가려고 박용진을 완전히, 그러니까 경선에서 배제하진 않았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내전 상태로 돌입하고 있고요. 김부겸 전 총리도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참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제 비명 쪽에서는요, 이거 서울 수도권 선거 날아간다. 중도층 날아간다. 요거거든요. 예. 자, 그러나 이재명의 변을 보면은요, 이재명은 가짜 프레임, 그리고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알고 보면 이런 거짓말이 없어요. 그런데 대충 또 넘어가져요. 예. 그래서 양문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뭐라고 치고 넘어가느냐? 그거 비판의 자유야, 표현의 자유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있어. 나도 욕해, 나도. 나한테 욕해도 괜찮아. 내가 정치인이니까. 요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정치인을 욕하고 비판하는 거하고 막말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자, 그래서 이거 이재명은요, 초등학교 교육서부터 다시 시작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막말도 모르고 표현의 자유하고 막말의 자유하고는, 막말을 할 표현의 자유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재명이 언뜻 말을 잘한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그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용진 후보에 관해서도 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김부겸 총리도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박용진이 이거 이렇게 결정하면 안 돼. 예, 안 돼. 중도층 다 날라가. 이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재명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 지금 게임을 하는데 1등이 아웃됐다고 그래서 2등이 승자가 되는 거 봤어? 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예를 들어서 골프만 하더라고. 골프 토너먼트 3일, 4일 쭉 하고 나서 1등짜리 하자가 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2등한테 우승컵이 넘어가지. 아예 골프 대회를 다시부터 시작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연장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장들도. 골프도 연장전이 하잖아요. 연장전. 예. 연장전 할 때 동일한 베이스에서 출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장전 할 때 동일한 베이스에서 출발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박용진이가 이미 1차에서 감점 먹어가지고 그 1차 그 경선이 이제 정상적인 경선이라고 한다면 2차 이번에 경선이라고 하는 스페셜 이 경기잖아요. 그러면 룰을 완전히 다시 정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박용진을 갖다가 1차 지금 10% 하위 10%에 넣은 그 룰을 없애버려야죠.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왜? 특별 상황이니까. 이 법에도요, 특별법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교양 과정에서 법학회론 들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일반법에 특별법이 우선해요. 이번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억지 논리를 더 이상 쓰지 말아라. 이재명은. 그렇게 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양문석과 지금 박용진을 끼고, 양문석이는 끼고 돌다가 망하고 있고요. 지금 박용진은 버리다가 지금 망하고 있는 국면이다. 자, 그래서 이 양문석의 지금 논란에 대해서는요, 이광재가 참전을 하고 있어요. 왜? 이광재는 친노의 자청률 500골 때 그 이광재, 그 다음에 안희룡 딱 좌우를 핵심 세력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박용진 게임에는요, 누가 들어오고 있냐? 김상희 국회 전 부의장, 사선 의원이 지금 텔레방에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난리 치는 게 아니죠. 제대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박용진이 이재명이 너 그렇게 무서워? 박용진이 아웃시켜갖고 그야말로 이재명 사당을 완성시키는구나. 딱 요렇게 내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이 워딩을 인용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배가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 예. 산으로 올려 보내버려야죠. 예.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 절대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원칙을 준수하라. 본인의 발언을 끝까지 지켜라. 아니면 튀어나와라. 그게 김부겸 전 총리의 색깔에 맞는 것이 아닌가. 옛날에 우리 보수당에 있었잖아요. 한국당에. 한국당에 있다가 그냥 튀어나가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부겸 총리는 이번에 튀어나와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공개적으로. 자, 그래서 이 김부겸 전 총리의 이 강단을 이번 기회에 보여줘라. 그래야 대중적 지지도 대중적이지만 어차피 김부겸 총리 차기 대선에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차기 당대표 출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당대표 출마 또는 차기 대선 출마 차원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지금 국민들의 상심한 마음을 달래달라. 더 이상 이재명이 사당으로 민주당을 추락시키지 말라. 예, 김부겸 총리요.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예. 자, 그러면은 우선 이제 양문석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양문석에 관해서는요, 대표적인 게 노무현을 이제 이 불량품이다. 이렇게 상품화 시켰잖아요.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님에도요, 그거 입장도 이재명이 네가 직접 밝혀. 요렇게 우리가 지금 몰아붙이고 있어요. 예. 왜냐? 민주당에서는 지금 노무현 정신, DJ 정신을 얼마나 강조해요? 근데 DJ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김원거리를 완전히 아웃시켜버렸고,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면서 사례로 이제 이 노무현의 사위, 종로는 단수공천을 줬어요. 그런데 단수공천을 줬으니까 이제 노무현 욕하더라도, 노무현 욕한 양문석이를 봐주더라도 더 이상 나한테 욕하지 마. 내가 노무현 사위 곽상원이 지금 줘가지고 지금 민주당 종로 지지율을 보면요. 곽상원이가 최재형보다도 위로 올라서고 있어요. 예.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기관마다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요. 노무현을 갖다가 불량품이라고 양문석이가 비판했다 하더라도 양문석이는 친명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 비판하지 마. 공천권 쳤으니까 알았지. 딱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에서는 너 무슨 소리야? 도망가지 말고 이재명 네 입장 좀 밝혀봐. 예. 그러면서 이제 양문석의 대표적인 이 문제의 발언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불량품으로 비유한 거. 자, 그리고 이제 FTA를 강력히 추진했다. 이걸 보고서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요것이 양문석 발언의 이제 핵심 논란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문석 또 하나의 이제 문제점은요. 노무현과는 관련 없지만은 피관기관인 KT로부터 수백만 원짜리 술 접대를 받은 거. KT가 피관기관인데 말이죠. 요거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노무현 비판, 그 다음에는 이제 KT 피관기관으로부터 수백만 원짜리 술 받아 먹은 거. 요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지난 15일 날만 하더라도 울산 수암시장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도망갔어요. 말을 안 하고 엉뚱한 동물수답을 했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라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행동해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을 멈춰 주십시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 노루로 답변을 대신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도망가는 것도 이제 한 번이지 두 번 이상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제대로 걸려 들었습니다. 오늘 말이죠. 제대로 이제 걸려 들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남을 방문했거든요. 걸려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걸려드는 게 이제 걸려드는 게 아니라 이제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어젯밤 심야 회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 심야 회의에서도 양문석 박용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먼저 이제 지금 양문석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양문석에 관해서는요. 어제 이제 심야 최고위 회의에서 뭐라고 그러냐? 정치인이 정치인에 대해서 말한 거 이거 문제가 아니야. 예. 그러니까 정치인이 양문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노무현이라고 하는 정치인 비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해. 그건 심각하지가 않아. 요렇게 얘기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회적 약자나 특정 계층에 대한 비하 발언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인이 정치인을 공격한 것은 문제 삼을 수 없다. 정치인에 대한 공격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냐? 도대체 문제가 아니야. 요렇게 딱 잘라서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현장에 있던 최고위원 회의니까 최고위원은 다른 사람들은
이 벙어리가 됐나 봐요. 야, 그러니까 이게 사당하고 이재명의 독주가 이런 독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개딸 전체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정봉주는 어떻게 됐어요? 막말 논란 때문에 공천이 취소됐잖아요. 그런데 이 양문석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이재명이가 끼고 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된 거고요. 그리고 양문석이가 말이죠. 미친 미국소 수입 원죄는 노무현이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2008년도에 썼어요. 이 미국소 수입 원죄는 노무현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에 대해서 참으로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또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기억상실증 환자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실패한 정권이다. 그리고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 불량품이다. 이런 제목의 칼럼도 썼어요. 여기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일 밤 이 심야 비공개 회의에서는 요렇게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인이 비판한 것은 자유야. 요렇게 하고 끼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정세균 총리가 이거는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김부겸 총리도 굉장한 우려를 표명하고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당내에서도요. 노무현 대통령이 민당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데 이재명의 이러한 발언은 이거는 상당한 파장이 야기될 것이다. 예.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제 김부겸 총리의 경우에요. 지금 이제 이 양문석, 그다음에 김우영, 은평 다시 한번 검증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 김부겸 총리는 구체적으로 공식적 입장문을 내놓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이 독주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북을 후보 교체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지금 이제 이 김부겸 총리의 입장이에요. 강북을 후보 교체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 경선 이전 절차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자, 먼저요. 지금 이거는 이제 박용진에 대해서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문석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요. 양문석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김부겸 총리도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김부겸 총리도 이제 이 정세균 총리 같이 이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면서 지금 김부겸과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이 정면 충돌하는 궤로 지금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양문석, 김부겸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이 김부겸 총리의 조금 워딩을 한 말씀만 더 붙인다면은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심판론에 안일하게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국민 앞에 겸손함, 그리고 막말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선거의 관건이 될 것이다. 선거 국면 전체를 망칠 위험이 있을 경우에 당으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양문석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제 대단하게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광재, 지금 분당갑이죠. 이광재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양문석의 과거를 봤는데 정말 깊은 슬픔을 느낀다. 그러면서 말이죠. 국민의 눈높이가 많지 않다. 위기를 넘어서 민심의 바다로 들어가야 한다. 앞으로 나가야 한다. 민심의 바다는 양문석이 용납하지 말고 바꿔쳐라. 잘라내라.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당은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김부겸 총리보다도 오히려 더 세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부겸 총리도 다시 한번 검증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남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정세균 총리도 당의 상황을 직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지금 안산시 갑이잖아요. 안산갑. 여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 취소하라라고 하는 촉구막과 그 다음에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어요. 안산갑 당원들하고 시도 의원들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 정말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박용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용진과 관련해서요. 어제 이제 심야 최고위 회의에서 이 박용진에 관해서도 지금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절대 바꿀 수 없다.
예,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박용진. 예, 박용진, 그래서 박용진과 관련해서도 말이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교체할 수 없다.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말이죠. 지금 상당한 곤궁에 처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 박용진, 박용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심야 토의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심야 토의에서도 박용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남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에서도 차점자가 우승자가 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냐면은요. 선거법 위반으로 승자가 당선 무효화돼도 차점자가 당선되지는 않는다. 어떤 경기에서도 승부가 지났는데 1등이 문제됐다고 차점자가 승자가 되지 않는다. 예, 그리고요. 박 의원에 대해서 새벽 1시가 넘도록 고민을 거듭했다. 이게 이제 15일 날 밤 심야 회의 때 이재명이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거듭해서 제3의 인물을 전략 공천하느냐, 2위를 후보로 결정하느냐, 아니면은 경쟁에서 다시 후보를 뽑는 방법이 좋냐, 요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고 차점자를 올리면 경선할 때마다 승자를 끌어내리는 온갖 노력이 벌어질 수 있어서 경선이 불가능해진다는 점도 고려를 했다. 그래서 이제 절대로 이것도 그대로 전략공천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이해찬, 지금 선대위원장이 얘기한 것도, 드러내놓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찬이도 선거엔 패자만 있지 이득은 없다. 그러면서, 그 말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어서, 그러나는 배제했다. 그러면서요, 모두에게 경선 참여 기회를 주고, 박 후보도 참여할 수 있다는 안에도 갑론을박이 많았으나 결론은 기회를 주는 걸로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봐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요. 물론 경선에서 박용진 후보는 훌륭한 민주당 인재이고 좋은 자원이다. 승부에서는 누군가가 이기고 누군가는 진다. 그러니까 박용진 너 졌으니까 이제 그만 떠들어. 딱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이가요. 이제 어제 최고위에서 이어서 오늘 현장 기자 회견에서도 끝까지 박용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입장을 고칠 수 없다. 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박용진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김부겸 총리가 공식적인 입장문을 오늘 내놨어요. 자, 그래서 현재 당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요. 정봉주 후보 공천 철회 결정은 아주 잘한 일이다. 그런데 박용진을 갖다가 사실상 배제하는 경선 결정인 잘된 결정인지 이야기가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 전체에 미칠 영향이 심히 염려된다. 예. 자, 그래서 정봉주를 잘라낸 건 잘했지만은 박용진을 그렇다고 해서 전략공천에서 실시하려고 한 거, 그리고 사실상 배제한 거나 마찬가지의 결정 내린 거, 이거는 참을 수 없는 잘못된 결정임을 분명하게 김부겸 총리도 지금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김상희 의원,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이번에 이제 경선에서 친명한테 밀렸죠. 의원 단톡방에서 이재명이는 박용진이가 그렇게 두렵냐.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 6시쯤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인데요. 최고위가 한밤중에 또 엄청난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요. 지금 그게 또 한 번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지난 1일 날 심야회의에서 홍영표하고 임종석을 잘라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박용진을 잘라내는 결정을 한 거예요. 요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용진을 기어이 탈락시켰는데, 이재명이는 박용진이가 그렇게 두렵냐. 그리고 민주당을 기어이 완벽한 이재명의 당으로 만드는 것이 이번 총선의 목표냐. 최고위 의원들은 대체 무엇이냐. 자, 그러면서요. 민주당 의원으로서 한없이 부끄럽고 자괴감이 사무친다. 요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김상희도 말이죠. 똑같이 이번 순천 광양에서 지금 이제 이 문제점 있는
이 경선 승리자가 문제점이 있어서 취소하고 손훈모가 되겠어요. 경선 부정 때문에 이제 취소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경선이 김문수한테 공천을 주기로 결정했는데 순천에서는 그렇게 하고 강북을에서는 왜 다르게 결정하느냐? 요게 도대체 기준이 뭐냐? 요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김상희 의원의 경우는 부천 병에서 내리사선하고 국회 부의장을 했는데요. 자, 정진상의 변호인인 이건태한테 졌습니다. 예, 졌어요. 자, 그러면 박용진은 지금 이제 뭐라고 반발하고 나섰느냐? 박용진 아주 세게 지금 이제 반발하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이건 순천 얘기를 박용진도 마찬가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천은 차점자가 공천을 승계하고 강북을은 전략 경선적으로 결정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원칙이 없는 결정이다. 예. 자, 그러면서요. 예, 그러면서 박 의원은요. 언론 보도로 확인된 정봉주 후보의 과거 가정폭력 문제, 그로 인한 범죄 수사 경력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 미제출 문제는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다. 맞아요. 가정폭력도 그렇지만은요. 범죄 수사 경력 확인 서류를 내지 않았다? 이거는 뭐 아예 서류 미비로 접수를 안 했어야죠. 이건 어마어마한 부적격 사유다. 그래서 이거는요. 법률 대응을 하라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당초 검증 차원에서 걸러졌어야 할 무자격자와의 경선이었기 때문에 경선 절차상의 문제가 명백하다. 이거 법적 대응하라니까요. 그럼 이거 절대로 아니 되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재심 사유 중에 권리당원 일반 시민 안심번호 이중 투표의 문제는 어제 차점자 공천으로 결정된 순천사회와 동일한 경선 부정의 문제다. 같은 사안의 순천과 강북을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고 해석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전남 순천에 이제 손은무도요. 경선 부정 때문에 이제 공천이 취소되고 차점자인 김문수가 공천을 받았거든요. 예. 자, 그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용진은요. 차점자가 공천을 승계하는 경우는 없다는 이재명의 말과는 다르게 어제 같은 자리에서 순천은 차점자가 어제 이제 심야회의에서 뭐요. 차점자가 공천을 승계하고 강북을은 전략 경선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사실관계와 무관한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정무적 판단인 게 뭐예요? 친명은 되고 비명은 안 된다는 정무적 판단이 어제 이제 경우를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순천은 차점자가 그리고 강북은 새롭게 전략공천 이렇게 바뀌어진 거 요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이죠. 하남 신장시장이네요. 여기에서 어떤 경제에서도 승부가 났는데 1등이 문제가 됐다고 차점자가 우선이 되지 않는다. 요 발언 요거 성토 대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고요. 계속되는 저의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